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활력증후 네 번째 시간으로 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면은 순환기계의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자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가면서 생기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심방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생기는 휴식기 혈압을 이완기 혈압, 최저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런 순환 상태가 전신 맥박이 돌면서 순환 상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거 우심방을 통해서 여기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로 가서 폐동맥을 지나서 여기에 전신을 돌고 온 혈액이 CO2가 굉장히 노폐물이 높아요. 이거 갖다가 폐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서 폐로 가서, 우리 지난 시간에 호흡에 네 가지 기전이 있었죠. 그래서 환기라든지 전도라든지 확산, 관류의 이 네 가지에 의해서 이 CO2를 내뱉고, 그 다음에 신선한 공기를 어디로 폐정맥을 통해서 좌심방과 좌심실, 그래서 여기에 좌심실에 신선한 공기 O2와 영양분을 가지고 어디를 통합니까? 대동맥이죠. 그래서 좌동맥이 좌심실을 대동맥 전신으로 내보내게 되게 수축하면서 확 내보낼 때, 그때 혈관벽에서 생기는 압력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신을 돌면서 밑에 쪽, 아래쪽 부분으로 돌고 들어오는 것을 하대정맥이죠. 그리고 위쪽에서 돌고 있는 건 상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심방. 그래서 우심방과 우심실 폐동맥에서는 뭐가 높다? CO2가 높고, 그리고 폐를 통해서 CO2하고 O2가 교환하고 나서 폐정맥부터 대동맥 사이에서는 O2가 높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혈압의 기전이고, 그 다음을 보면은 혈압의 특성이 있는데, 그리고 이 혈압의 특성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혈압의 종류에는 뭐까지 있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압의 수은 혈압계가 있죠. 수은 혈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나로이드 혈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 혈압계가 있는데, 요즘에는 보통 의료기관에서 자동 혈압계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왜 수은 혈압계 쓰나 그 다음에 아나로이드 혈압계를 하는 법을 알아야 되냐면, 자동 혈압계가 고장이 났을 때 여러분들이 대상자들을 직접 청진으로 하면서 들으면서 혈압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식으로 재는 방법을 알아서 그것을 보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측정하는 방법, 수은 혈압계라든지, 요즘에 수은 혈압계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나로이드 혈압계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나 두 개 정도 각 병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날 경우를, 자동혈압계 고장날 경우를 생각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방법에 대해 설명할 건데, 어쨌든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자동 혈압계의 장점은 뭘까요? 왜? 아나로이드 혈압계는 청진기를 사용해서 귀를 매번 우리가 직접 들어야 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자동 혈압계는 그냥 팔만 끼우고 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혈압이 있는 대상자들도 스스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청진기 사용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혈압을 필요할 때마다 매번 규칙적으로 잴 수가 있다는 거, 정확하게 자주 기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잦은 간격으로 혈압을 재하는 경우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자동 혈압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의 특성에서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식후라든지, 그죠? 음식 드시고 나서, 그 다음에 흡연 후라든지, 방광이 완전히 fak만됐을 때라든지, 나이가 증가할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호흡은 내려가고 맥박도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호흡과 맥박은 내려가면서 혈압은 올라간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 노인들은 그 다음에 스트레스 상황에서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혈관벽, 이런 대동맥이나 이런 것들 혈관벽의 탄력성이 감소했을 때 혈압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압계의 커프가, 보통 혈압계의 커프는 12에서 14cm, 성인의 경우에는 그 정도인데, 아동용으로 쟀다 성인을, 그런 경우 혈압이 높게 나오겠죠. 그런 경우라든지, 혈압 하강의 경우에는 출혈이라든지 금식 중이거나 수면 중일 때, 또는 탈수 상태일 때,
그 다음에 대상자들이 항고혈압제를 사용하거나 이뇨제 같은 것을 사용했을 때 혈압이 하강합니다. 그리고 진정제라든지 전신 마취제 사용할 때 혈압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압계 커프가 너무 넓은 경우, 아까 몇이라고 했죠? 정상은 12에서 14일 때 너무 넓은 거, 비만 대상자라든지 그런 사람 환자가 사용하는 그것을 정상인이나 아동하게 사용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혈압은 보통 어디에서 주냐면 상완동맥, 그죠? 네, 팔에 팔꿈치 있는 부위에 상완동맥에서 혈압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대퇴혈압은 보통 슬화동맥에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측정하게 될 때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있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커프의 크기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혈압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고, 그 다음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은 경우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높은 경우에는 혈압이 낮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압 측정 전에 충분히 안정이 안 된 경우 혈압이 높겠죠. 그리고 반복 측정 시는 충분히 휴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보다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항기 혈압은 낮은 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반복 측정할 때는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재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프를 느슨하게 감은 경우는 실제보다 혈압이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커프의 공기를 지나치게 빨리 뺄 경우에는 실제보다 수축기 혈압은 낮고 이항기 혈압은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혈압을 측정할 때도 공기를 너무 빨리 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식후나 직후라든지 흡연 직후에 혈압을 측정한 경우에 높게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약간 혈압 측정 시 흔히 나타나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상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나서 정확한 측정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측정할 때 보면은 측정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심장과 같은 높이로. 그 다음에 커프에 바람을 빼고 커프의 아랫단이 상완 동맥이 박동이 잘 쪽지되는 곳에 놓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팔꿈치에서 몇 cm, 2 내지 5cm 위에 오도록 하고, 그 다음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커프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의 넓이는 12에서 13cm 정도.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손가락으로 상완 동맥을 먼저 찾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를 청진기는 판막형이라고 넓은 곳이 있는데 그걸로 대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공기를 펌프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촉진되지 않는 지점에서 20에서 30 정도 더 펌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혈압계 조절을 1초에 2mm 정도 떨어뜨리다 보면 첫 번 심박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바늘이 움직여요. 그럴 때 수축기 압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맥박이 심박이 들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약해진다든지 갑자기 사라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때 그거를 이완기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혈압을 측정하면 좋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점을 보면 혈압은 밤에 2시에서 3시가 가장 낮게 측정되고요. 오전에는 5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보통 오전 11시에 최고점에 이르고, 오후 3시에서 4시에 혈압이 조금 올라갔다가 저녁부터 잠잘 때까지 서서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반복 측정해야 되고 2 내지 5분 정도 시간을 두고 측정해야 되고, 우리 아까 앞에서 여기에서 제가 이거 넘어간 것 같아요. 그 혈압은 이런 상태, 정상 혈압이 얼마? 120에 80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고혈압은 140에서 90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 저혈압은 90에서 60 정도를 해서 저혈압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했는데, 보통 기립성 저혈압은 대상자들이 갑자기 일어났는데 보통 어떤 환자들이냐면 와상 상태로 많이 누워 있다든지 대부분 누워서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일어났을 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수축기 혈압이 20에서 30 이상 정도로 차이가 나고, 이완기 혈압에는 10에서 20 정도 이상 하강하는 변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갑자기 허약감이라든지 기절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 보여 그런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별이 보여요 막 이렇게 어지러움증 호소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기립성 저혈압이고 이거에 대한 예방은 대상자들을 천천히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임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고 그래서 대상자들한테 교육할 때 많이 누워있는 분들은 침상에서 천천히 일어나 주세요. 좀 어지러우시면 그냥 일어나고 갑자기 움직이지 말고 앉은 상태로 조금 있다가 일어나 주세요 하는 게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압 측정하는 방법, 주의할 점 같은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부위의 혈압을 반복 측정할 때는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정맥 우려를 혈액이 한 번 돌고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우려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되는데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혈압이 너무 반복 측정할 때 충분히 휴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실제보다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은 상태로 약간 혈압 측정에 나타나는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반복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분에서 5분 정도. 그리고 이 이유는 왜?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이 2분에서 5분 정도 걸린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압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성인 활력 징후 중 이상 소견으로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인데 호흡의 15회다. 보통 분당 우리는 정상 호흡이 몇이었죠? 그렇죠. 12에서 20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호흡은 15회면 분당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호흡을 조절하는 뇌에서는 뇌에서 어느 뇌에서 조절을 합니까? 호흡은 뇌의 연수에서 호흡 조절 중추가 있고요. 맥박은 그 다음에 보통 분당 정상 수치가 얼마였죠? 60회에서 100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분당 115회가 됐다는 것은 아마도 빈맥이나 그런 증상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맥박도 60회 이하이면 서맥 그리고 100회 이상이면 빈맥 그리고 맥박이 불규칙해 하면 부정맥으로 우리가 이상 맥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강체온은 보통 37도 2부 구강체온은 30도 구강이기 때문에 약간 좀 높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으로 볼 수 있고 애과나 그 다음 이마체온에 비해서 구강체온은 조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상으로 볼 수 있고 혈압은 110에 70 이건 정상이죠. 우리 아까 혈압이 120에 80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맥박 산소 포화도는 98% 아주 좋죠. 정상인들한테 그냥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보통 포화도는 90% 이상 정도 있으면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것은 빈맥이네요. 2번이네요. 이것은 작년에 9월에 나왔던 문제고요. 국시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혈압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이번 9월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놓는다. 이게 답이네요. 벌써 나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1번이고 성인 맥박 촉지 부위에 2cm 안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인 맥박 촉지 부위에서 2 내지 5cm 위로 커프를 감는다고 했습니다. 2 내지 5cm 위에 손가락 하나 정도가 닿는 정도로 해서 느슨하게 감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완 맥박이 사라진 지점까지 하고 나서 20에서 30ml Hg까지 더 퍼프를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커프의 공기는 보통 얼마? 초당 2ml Hg로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 너무 빨리 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 첫 심박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이완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아니죠. 첫 심박 소리가 들리는 지점을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맞는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는 오른줄을 것에 그어서 줄을 그어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는 체온 조절 중추 어디 있었죠, 우리? 그렇죠. 여기 시상하부입니다. 여기 시상하부. 그 다음에 맥박 촉지가 가능한 맥박. 우리 맥박 촉지가 가능한 맥박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요골동맥, 그 다음에 측도동맥, 그 다음에 경동맥, 그 다음 상안동맥, 그 다음에 수라동맥,
그리고 족배동맥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표면에 있는 건 다 가능한데 지금 나와 있는 건 슬화동맥. 우리 슬화동맥은 보통 언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대퇴혈압 측정할 때 슬화동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혈압은 어디 동맥? 상안동맥을 측정하고 있고 그 다음 맥박은 어느 동맥? 예, 요골동맥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종시 호흡은 어디로 있죠? 임종시 호흡은 체인스톡 호흡. 이 임종시 호흡은 무호흡과 가도호흡이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임종시로 나타날 수 있는 호흡 증상인데 이걸 갖다가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케톤선 당뇨시 호흡 그리고 가일 냄새가 주로 난다 호흡할 때 이거는 뭘까요? 그렇죠. 쿠즈말 호흡이네요. 예, 호흡에서 그 다음에 호흡을 담당하는 뇌의 중추 호흡 중추는 뭐가 있었죠? 아까 연수였습니다. 연수. 체온은 시상하고 그리고 신생아나 맥박 리듬이 불규칙할 때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이게 뭐였죠? 심청 맥박이었습니다. 그리고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하는 것 그것을 부정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신생아든지 맥박의 리듬이 불규칙할 때 정확하게 측정하기 방법은 심청 맥박이고 그리고 부정할 때 두 사람이서 같이 재는 거죠. 한 사람은 요골동맥은 한 사람은 심천 부위를 재가지고 정확하게 재가지고 횟수를 같이 재므로써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청 맥박. 그래서 그 다음에 4번은 같은 부위에서 혈압 측정 시 몇 분 정도 있다가 2 내지 5분 후의 시간 간격을 두고 다시 측정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그렇죠.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하는 시간이 보통 2분에서 5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하는 시기 얘가 보통 2분에서 5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로써 활력증후 측정에 대해서 다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제가 시간이 되면 아마 혈압 재는 방법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압하고 그 다음 맥박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사정 독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